안녕하십니까, 토마토입니다. 오랜만에 목소리로 출연을 합니다. 오늘은 그림으로 보는 일본의 젠더 갭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상적으로 사회에서 우리가 겪고 있는 젠더의 갭, 남녀의 어떤 차이, 좀 더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차별에 대해서 일본의 어떤 현실을 기반으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한국과 별 차이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의 마이니치 신문 디지털 보도센터에서 정리한 자료를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리는 겁니다. 남녀 격차를 나타내는 젠더 갭 지수는 조사 대상 156개국 중 120위였다. 이거는 세계경제포럼 2021년도 자료를 근거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 도쿄올림픽 조직위원장 여성이었는데 이 사람의 발언을 시작으로 2021년에는 젠더 평등이라는 이 말이 일본에서 신조어로 등장을 해서 유행어 대상 탑10에까지 들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통상 여러분 젠더라고 하면은 성평등이라든지 양성평등, 젠더 갈등, 성차별, 유리천정, 페미니즘, 남성 우월주의 막 이런 단어들이 떠오르죠. 근데 오늘은 이는 논란이 될 수 있는 내용을 다루는 건 아니고요. 실제 우리가 사회생활 함으로써 사회생활에서 겪고 있는 어떤 젠더의 갭에 대해서 일본 뉴스를 근거로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고자 하는 테마가 국회의원 및 강요 여성 비율, 관리직 여성의 비율, 의사나 법관, 교장의 여성 비율, 각종 언론사의 여성 비율, 남녀의 임금 차이와 비정규직의 비율, 남성의 육아휴직 비율, 가사, 자녀 교육 시간의 남녀 비율, 결혼 후 남편의 성을 따르는 여성 비율, 이 8개 테마를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로 국회의원 및 강요 여성 비율 2021년도 자료입니다. 일본에는 국회의원이 중의원과 참의원으로 나누어져 있죠. 그래서 중의원을 보면은 여성 의원 비율이 9.67%고요. 참의원의 경우에는 여성 의원이 23.4%입니다. 그리고 현 기시다 내각의 여성 강요의 비율이 2021년도 작년 기준으로 15%였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면 일본에서는 여성이 처음 참정권을 행사한 1946년에는 여성 의원의 비율이 8.4%였다고 합니다. 현재보다는 좀 낮긴 하죠. 그래도 현재도 많이 낮죠.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여성 의원 수가 적고, 그리고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에서도 여성 강요, 정부에서 일하는 여성의 수가 적은 게 확실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각국의 하원 등과 비교한 일본 국회의원의 여성 비율, 그러니까 랭킹 순위를 조사했는데 2021년도에 일본은 세계 190개국 중에서 165위를 했다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관리직 여성 비율입니다. 2020년 기준이고요. 상장 기업 기준으로 여성 임원의 비율이 6.2%고 부장급이 8.5%, 그리고 과장급이 11.5%로 조사되었습니다. 일본에서 전체 취업자 중에 여성은 44.5%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 중에서 과장 이상 관리직에는 여성이 13.3%라고 합니다. 그리고 일본 정부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지도적 지위의 여성 비율을 30% 이상으로 하겠다는 이런 목표가 있는데, 지금 이 관리직 여성 비율을 보면은 이런 목표와는 거리가 매우 멀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역대 정부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성 내각 장관 비율이라든지 차관 비율이라든지 여성의 비중을 높이겠다고들 많이 하는데, 사실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번 윤석열 정부에서도 여성 비율을 많이 높이기 했다고 했는데 여성 비율이 매우 낮았죠. 그래서 뭐 특히 외신에서 그런 질문까지 받을 정도로 여성 강요의 비중이 매우 낮았다는 걸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의사, 법관, 교장의 여성 비율입니다. 2018년 기준으로 의사는 여의사가 21.9%였고요. 그리고 2019년도에 법관, 여기서 법관이라 하면 판사를 말합니다. 여판사가 22.6%였고 그리고 초, 중, 고 합쳐서 여성 교장의 비율이 16.4%로 이렇게 조사가 되었습니다.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여의사의 비율이 21.9%인데 요즘은 젊은 층들은 여성 비율이 좀 높아졌네요. 29세 이하에서는 여성 비율이 35.9%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좀 전에 보셨다시피 여성 판사의 비율이 22.6%인데 이는 검사나 변호사도 여성 비율이 뭐 전과 추세이긴 하나 비슷하게 20% 전후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 중, 고 합쳐서 여성 교장 비율이 16.4%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초등학교만 놓고 보면은 초등학교 교원 중에서 여성이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여성 교장은 20% 정도라고 합니다. 일본도 이게 문제가 되겠네요. 우리나라도 지금 초등학교 경우에는 여성 교원, 그러니까 여자 선생님이 많아서 좀 이렇게 그런 것들도 좀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뭐 이런 것들이 있다고도 들었는데, 근데 여성이 60% 이상인데 여성 교장은 20% 정도밖에 안 되니까 이것도 어떤 젠더 갭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다음은 언론사, 특히 신문사라든지 통신사의 여성 비율입니다. 여성 기자의 비율이 22.2%고요. 그리고 이 언론사에서 특히 관리직으로 근무하는 여성 비율이 8%입니다. 신문사나 통신사의 여성 비율은 20년 전부터 증가해 왔는데 여전히 20%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요. 관리직 경우에는 특히 여성 비율이 10%도 안 되는 8%로 나와 있네요. 그리고 일본 신문노동조합 연합의 조사에 의하면 2019년 4월 기준으로입니다. 전국 신문사 38개사의 임원 319명 중에서 여성은 단 10명이었다고 합니다. 3%였다고 이렇게 조사가 되었습니다. 젠더 갭이 확실하네요. 그죠? 남녀의 임금 격차와 비정규직의 비율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2020년 자료입니다. 임금 격차를 보면은 남자가 100일 할 때 여성은 74.3을 받고요. 비정규직의 비율을 봤을 때 남자가 22.2%인데 여성은 54.4%입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남녀의 임금 격차, 풀타임 노동자를 대상으로 했을 때 여성의 임금이 남성의 65%, 이거는 2001년도 기준이고요. 그리고 2020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여성의 임금이 남성의 74.3%라고 합니다. 그리고 밑에 그래프에서 알 수 있듯이 비정규직 여성의 비율이 남성의 2배 이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뉴스에서는 코로나의 영향 등으로 음식, 숙박업에 특히 여성 비정규직이 많이 증가하고 있다는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남성의 육아휴직 비율입니다. 민간기업의 경우에는 12.65%, 국가공무원인 경우에는 16.4%, 지방공무원인 경우에는 8.0%로 조사되었습니다. 이 조사 내용에서 좀 특이한 게 민간기업보다 국가공무원이 남성의 육아휴직 비율이 높은 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지방공무원인 경우에는 육아휴직 비율이 이렇게 낮다는 게 사실 저는 이해가 좀 안 되네요. 민간기업에서 육아휴직한 남성의 비율이 12.65%로 2020년 기준이죠. 전년 대비 5% 증가했다고 보도를 하는데 그렇다면 2019년도에는 10%도 안 되었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리고 특히 이 조사에서 놀라운 게 뭐냐면 육아휴직 기간입니다. 남성이
육아휴직하는 어떤 기간이 5일 미만인 경우가 약 30%에 달했다고 합니다. 사실 이 점은 사실 놀랄 일도 아닙니다. 놀랍긴 한데 놀랄 일은 아닙니다. 사실 우리의 현실을 봐도 그렇잖아요. 저도 그랬습니다만 우리 사회생활 하는 남성들, 와이프가 출산한 후에 오래 같이 있어주고 싶은데 이렇게 회사 눈치 보랴, 동료들 눈치 보랴 여러 가지 이유들로 길게 이렇게 휴가를 내지 못하는 이런 현실들이 사실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놀랍지만 놀랍지 않는 그런 퍼센테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는 남성의 육아휴직을 촉구하는 개정육아개호휴업법이라는 게 2022년도 4월 1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개호라는 말이 뭐냐면은 우리나라에서는 잘 안 쓰는 말이죠. 개호는 간병, 간호 이런 건데 조금 이렇게 포괄적인 개념이 담긴 단어가 되겠습니다. 가사, 자녀 교육 시간의 남녀 비율입니다. 이거는 2016년도 자료입니다. 최근 자료가 구체적인 게 없나 봐요. 1일 동안의 가사 육아 시간입니다. 만 6세 미만의 아동이 있는 맞벌이 가구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집안에서 하는 가사를 보면은 아빠가 하루에 20분, 엄마가 하루에 160분 정도 한다고 조사되었고요. 육아의 경우에는 아빠가 하루에 47분, 엄마가 하루에 167분 한다고 조사가 되었습니다. 신형 코로나 하에서 2020년도 11월부터 12월 조사에서는 여성이 남성의 2배 이상 가사와 육아를 부담한다는 조사 결과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히 초등학교 3학년 이하의 아동이 있는 기혼 남녀에 대해서 2020년도 4월부터 5월에 실시한 정부 조사에서 몇 번이고 또는 수시로 어떤 가사나 육아 그리고 간병 같은 이런 거에 부담을 많이 느낀다고 답한 비율이 여성이 37.5%, 남성이 19.8%였다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결혼 후 남편의 성을 따르는 여성이라는 조사입니다. 이거는 우리나라에는 해당이 되지 않죠. 일본에는 이제 결혼을 하면 여성이 대부분 남편 성을 따라 성을 바꿉니다. 이걸 갖다 계성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결혼한 남녀 중 여성이 계성, 성을 바꾸는 것을 말하죠. 이 성을 바꾸는 커플이 1975년에는 98.8%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40년 후인 2015년에는 96%였다고 하는데 사실 40년 전이나 40년 후나 거의 변화가 없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을 바꾸는 걸로 인해서 정신적인 고통을 겪거나 업무상의 어떤 지장을 받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고 이렇게 신문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 10월에 일본에서는 중요한 선거가 있었는데 이때 자민당을 제외한 주요 정당에서 선택적 부부 별성, 그러니까 선택적으로 부부끼리 성을 다르게 사용하는 이런 법안을 제안을 했는데 자민당이 많이 이렇게 국회의원으로 뽑히게 됨으로써 자연적으로 없는 게 돼버렸죠. 그래서 법제화 전망은 요원하게 되었다. 이런 보도까지 하고 있습니다. 저도 오늘 이 테마를 다루면서 참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저도 현재 두 딸을 키우고 있는 아버지 입장에서 애들이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이나 초등학교 때나 사실 함께 시간을 해주질 못했어요. 많은 시간을 함께 하지 못했습니다. 와이프도 저는 이렇게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데, 제가 상대적으로 애들을 돌보거나 가사일을 돌보는 비중이 매우 낮았다는 걸 사실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저는 지방 근무를 한다거나 다른 지역에서 근무하는 그런 기간도 길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이 데이터를 보면서 저도 많이 반성을 하게 됐고요. 뒤늦은 후회죠. 지금이라도 집안일도 좀 더 열심히 하고 애들과도 더 많은 대화를 하고 훨씬 더 많이 변화를 줘야겠다는 생각을 이 데이터를 보면서 저도 절실히 느꼈습니다.
뭐 이런 데이터를 그냥 눈으로 보고 끝날 게 아니라 이 반성의 기회 또는 개선할 수 있는 하나의 계기로 삼는다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